아빠, 나 서울대 법대 합격했어. 수석이래. 근데 나 못 가. 고모가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오래. 차가운 무덤 앞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백을 뒤에서 듣고 있던 재벌회장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돌린 순간 회장의 옆에 서 있던 손자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이 드러났으니까요. 쌍둥이. 내 아들에게 숨겨진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 20년 동안 고아원과 고모 집을 전전하며 쓰레기 취급을 받던 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대한민국 최고 재벌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천덕꾸러기 조카를 무시하던 고모가 땅을 치고 후회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공원묘지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성민그룹 회장 강철민은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우며 아들 강도연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옆에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손자 강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얀 국화 다발을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국화요.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습니다. 철민은 잠시 말없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철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철민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아, 애비 왔다. 우리 민준이 큰 것 좀 봐라. 이제 회사 일도 제법 하고 아주 의젓해졌어. 네가 살아서 요놈 양복 입은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그게 참 한이 되는구나.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이다, 괜찮다. 그냥 내 아비 생각이 나서 주책을 떨었구나. 철민이 눈가를 훔치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같은 무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철민과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성이 무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시든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철민과 민준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덤 반대편에 섰습니다. 민준이 청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철민도 청년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청년은 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청년이 시든 국화를 무덤 앞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아버지한테 할 말 있어서 왔어요. 철민과 민주는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 무덤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서울대 법대요. 아버지가 살아서 그렇게 바라시던 거 저 수석으로 붙었다고요.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학교 못 가요. 고모가, 그 고모란 사람이 대학은 무슨 얼어 죽을 대학이냐고 당장 공장이나 나가래요. 등록금도 생활비도 한 푼도 못 준다고 돈이나 벌어오래요. 청년이 무덤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어떡해요, 아버지? 아버지라도 살아계셨으면, 아버지만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은 안 받았을 텐데 서러워서 못 살겠어, 정말.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청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 진짜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싶었는데 법대 합격증 따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못난 아들이라 미안해요, 아버지. 철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청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철민과 민준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청년이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책을 떨었지요? 먼저 와 계신 줄도 모르고. 금방 비키겠습니다. 철민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하나만 묻겠네. 자네, 누구신가? 이 무덤 주인하고 무슨 사이야?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연 씨, 제 아버지십니다. 민준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철민이 황급히 손자를 붙잡았습니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도연이가 자네 아버지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기요. 민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왜 내 얼굴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거울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철민이 청년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어서 말해봐. 강민혁입니다. 이거 좀 놓으세요. 민혁이라고? 강민혁? 철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생년월일. 생일이 언제야? 1998년 3월 15일인데요. 아니, 할아버지는 누구신데 남의 생일은 묻고 그러세요? 민준이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1998년 3월 15일. 민혁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생일까지 똑같다니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철민이 민혁의 양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몰라요. 어릴 때 저를 고아원에다 버리고 연락 끊겼다고요. 고아원? 네. 고아원에서 살다가 10살 때 고모네 집으로 끌려갔어요. 됐습니까?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배에 점 같은 거 없습니까? 붉은 점이요. 점이라니요? 배꼽 왼쪽에 붉은색 점 말입니다. 민혁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 몸에 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있긴 있습니다만. 민준이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점이 있다고요. 민혁이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보세요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고요? 철민이 무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쌍둥이였어. 도연이 녀석한테 쌍둥이 아들이 있었던 게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 민혁이라는 분이. 그래. 맞다. 내 동생이야. 한나란 씨에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라고. 민혁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컸어요. 부모한테 헌신짝처럼 버림받았다고요. 철민이 민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몰랐어. 자니가 이 세상에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단 말일세. 몰랐다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20년이에요. 20년 넘게 아들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고아원에서 10년, 고모네 식당에서 10년을 종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몰랐다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넘게 몰랐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10년, 고모네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요.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자네를 찾았어야 했는데.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형제가 있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형제요?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네요. 형님은 재벌 3세로 잘 키워지고 저는 고아원에서 쓰레기처럼 자랐는데 그게 형제예요? 그게 아니야.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민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네 가족 아니에요. 철민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민혁군, 우리 이야기 좀 하세. 자네 법대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주고 싶고 동정은 필요 없어요. 민혁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혼자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동정이 아니야. 자네는 내 손자야.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민혁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자요? 20년 넘게 손자인 줄도 모르던 할아버지가 이제 와서 손자라고 하시면 제가 믿을 것 같아요? 정말 몰랐어. 도연이도 분명 몰랐을 거야. 민혁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몰랐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던 거네요. 아니야.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알아요. 형님은 아버지를 알겠죠. 20년을 같이 사셨으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겠어요. 사진 한 장밖에 없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주신 거. 철민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민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밖에.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하게. 민혁이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가지고 있게. 언젠가 필요할 거야. 철민이 명함을 민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혁이 명함을 보더니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전 갈게요. 민혁이 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철민이 손자를 붙잡았습니다. 보내줘라. 지금은 충격이 클 거야. 민준은 멀어지는 민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온 동생. 철민이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네가 쌍둥이 아버지였구나. 그런데 왜 한 아들은 몰랐니? 민준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민혁 씨를 꼭 찾아야 해요. 그래, 꼭 찾아야지. 우리 손자니까. 철민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내 아들을 20년이나 몰랐구나. 바람이 다시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무덤 앞에 국화 두 다발이 나란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나는 민준이 놓은 것, 또 하나는 민혁이 놓은 것. 이틀 후 성민그룹 회장실에 철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립탐정이 보내온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수가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강민혁, 1998년 3월 15일생. 출생 직후 해맑은 고아원에 맡겨짐. 철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세까지 고아원에서 성장. 이후 고모 박선자에게 인계되어 현재까지 거주 중.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장을 보시면. 철민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 박선자의 집에서 식모 수준의 대우를 받음. 새벽 5시 기상, 집안일 전담. 철민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런, 계속 읽어보십시오. 철민이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틈틈이 독학으로 검정고시 공부, 수능 준비. 올해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 철민이 보고서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환경에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대단한 아이입니다, 회장님. 대단한 게 아니야. 가슴이 아파. 내 손자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민준아, 여기 앉아라. 민준이 소파에 앉자 철민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민혁이에 대한 조사 결과야. 민준이 보고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민혁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나와 있어. 민준이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고아원에서 10년 고모네 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김 실장, 이수진 여사한테 연락은 했나? 철민이 김태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예, 어제 통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결국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많이 놀라셨습니다. 민혁군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구나. 민준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민혁이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그런 것 같구나. 김 실장, 이수진 여사 언제 한국에 오신다고 했나? 일주일 안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해. 당장 내일이라도. 철민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혁 씨한테 가보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준이 보고서에 적힌 주소를 보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은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민준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민준이 3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 씨 찾아왔습니다. 민혁이요? 민혁이 무슨 일인데?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선자였습니다. 박선자는 민준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민혁이 아니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 아, 그럼 혹시... 박선자의 얼굴이 급격히 밝아졌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민혁이가 말했어요. 재벌가 형님이 나타났다고. 박선자가 민준의 고급 양복과 시계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민혁이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쌍둥이시라고요? 민준은 불편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민혁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요즘 공사장 일이 바빠서 늦게 들어와요. 박선자가 헌 소파를 손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민준은 앉지 않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민혁 씨 방은 어디죠? 방? 아, 민혁이는 저기 거실에서 자요. 방은 제가 쓰고. 박선자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거실에서요? 방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죠. 원룸이거든요. 근데 민혁이가 뭐 불평한 적 없어요. 박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에 불평을 하겠어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혁 씨를 언제부터 돌보셨어요?
10년 전부터요.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애를 좀 데려가라고. 처음부터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싫었죠. 근데 뭐 일손도 필요하고 해서 박선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손이요? 그럼요. 애가 집안일은 잘해요.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하니까 편하죠. 그럼 학교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갔다 와서 알아서 공부하던데요. 제가 뭐 과외를 시켜줄 형편도 안 되고 박선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죠. 박선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버릇이 없어졌어요. 법대 합격했다고 학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학교를 왜 안 보내주시려고 하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등록금이 얼만데. 박선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4년 동안 일도 못 하잖아요. 차라리 일해서 돈 버는 게 낫죠. 민준이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민혁 씨가 20년 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게 낫다고요? 민준이 좁은 방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는 이 좁은 방에서 거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서요?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박선자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혁 씨는 제 동생입니다. 쌍둥이 동생이에요. 맞다, 쌍둥이. 아, 그래서 이러시는구나. 박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민혁이 고모예요. 고모면 더 잘해줬어야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혁이 작업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고모, 저 왔어요. 민혁은 민준을 보고 굳어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민혁 씨,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야기? 할 거 없는데요.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선자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민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분이 내 형님이시잖아. 그것도 재벌가 도련님. 고모는 좀 조용히 하세요. 민혁이 쏘아붙였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전 피곤해요. 민혁이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조사를 하셨어요. 민혁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사요? 민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참 한가하시네요. 지금 와서 조사는 왜 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돼요?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넘게 몰랐다? 그럼 저는 뭐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민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림받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양 가는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겨우 고모네 집에 왔더니 식모 취급받고.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민준이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바로잡기는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어요. 제 인생은 아직 안 지나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법대도 가고 변호사도 되고. 법대요? 민혁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 내요? 생활비는요? 할아버지께서 다 지원하시겠대요. 동정은 필요 없다니까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정이 아니에요. 민준도 일어서서 민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제 동생이고 할아버지 손자예요. 가족?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민혁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박선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민혁아, 형님 말씀 잘 들어. 이런 기회가 어디. 고모는 입 다물어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박선자가 움찔했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혁 씨, 저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쌍둥이 동생이 나타났다니. 민준이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이 제 동생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고생했다는 것. 그래서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진심으로. 도움 필요 없어요.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는 있겠죠.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는 못 가잖아요. 민혁이 움찔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는데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민혁은 대답 없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우리 가족이 되어요. 진짜 가족. 민준이 문을 나섰습니다. 민혁은 손에 든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선자가 다가왔습니다. 야, 미쳤어? 재벌가 도련님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해? 고모한테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관없긴. 너 덕분에 나도 잘 살 수 있잖아. 고모 욕심은 그만 부리세요. 민혁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박선자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내가 너 키워준 게 얼만데. 키워준 거요? 민혁이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부려먹은 거지. 박선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혁이 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 참을 거예요. 법대 갈 거고 변호사 될 거예요. 고모 허락 없이도. 민혁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아버지 도연의 무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는 철민과 민준의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무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만 차갑게 불었습니다. 갑자기 형이 생기고 할아버지가 생기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 민혁이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은 진심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근데 아빠, 전 무서워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민혁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 생각해봤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혁이 문자를 보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게 맞는 건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혁 씨, 문자 받았어요. 고마워요. 민준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럼 한강공원으로 나올 수 있어요? 2시쯤? 알겠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2시 한강공원. 민준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민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혁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요.
민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락할까 말까?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버지 무덤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가족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민준이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답은 없으시죠? 돌아가셨으니까.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기회를 잡아라. 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도전하라고 하셨죠. 형님은 아버지랑 오래 사셨죠?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요. 하지만 3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민혁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바쁘셔도 제 이야기는 꼭 들어주셨고. 그랬구나.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죠. 미안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형님이 미안해요? 형님 잘못도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요. 민준이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몫까지.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민혁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생인데, 그냥 모른 척하면 편할 텐데. 민준이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민준이 민혁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입장이 바뀌었다면?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당신이 재벌가에서 자랐다면?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끔찍했어요. 상상만 해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이건 제 운이었다는 걸. 단지 운이 좋아서 아버지 곁에서 자랐던 거예요. 운.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린 가족이에요. 민준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쌍둥이 형제고 가족은 서로 돕는 거잖아요. 민혁이 손을 빼려다가 멈췄습니다. 가족. 네. 가족.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네. 지금 민혁 씨랑. 민준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끊고 민혁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희 보시고 싶대요. 지금 당장. 지금요? 민혁이 당황했습니다. 회사로 오래요. 하지만 전 준비가. 민혁이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준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민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성민그룹 본사 앞. 민혁은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예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시죠. 민준이 민혁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민준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민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준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들어와라.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철민은 책상에서 일어나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민혁아. 철민이 민혁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개 들어봐라. 민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아들이 맞구나. 꼭 닮았어. 안녕하세요. 민혁이 작게 인사했습니다. 철민이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너를 찾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넌 20년 넘게 고생했는데. 철민이 민혁을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앉자.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민이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할아버지가 조사를 좀 했다. 철민이 책상 위의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계시는군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아원에서 그리고 고모네 집에서 많이 힘들었지?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철민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전 동정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정이 아니야.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의 책임이야. 그리고 내 권리고. 권리요? 그래. 넌 강도연의 아들이야. 철민이 민혁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손자고. 성민그룹의 후계자 중 한 명이지. 민혁과 민준이 동시에 눈이 커졌습니다. 후계자요? 민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민준이만 후계자일 이유가 없잖아.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도 똑같은 손자야. 할아버지, 그건. 민준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동생이 후계자 되는 게 싫으냐? 철민이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민준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민혁 씨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부담스럽긴 하지만. 민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회사 경영은. 변호사?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변호사도 되고 회사 일도 배우면 돼. 철민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둘 다 할 수 있어. 민혁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법대 등록금 문제가. 그건 걱정하지 마라. 철민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저는.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이건 동정이 아니야. 민준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학비 대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민혁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철민이 민혁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혁아,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철민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민준이가 있어. 우리가 가족이야.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응, 감사합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철민이 민혁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맙긴. 할아버지가 고맙지. 민준도 옆에서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민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민혁아, 오늘 밤부터 우리 집에서 지내라. 네. 민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고모네 집 말고 할아버지 집에서. 하지만 거절하지 마라.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집이야.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방도 엄청 넓어요. 욕실도 따로 있고. 하지만 전 민혁이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부담 가질 거 없어. 철민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제 이 집 손자야. 당당하게 살아도 돼. 민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잘 생각했어.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실장, 철민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민혁이 방 준비하게. 2층 동쪽 방으로. 알겠습니다. 김태수가 민혁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민혁이 당황했습니다. 도련님이요? 당연하지.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민혁 씨도 이 집 도련님이에요. 민혁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좁은 방 거실 바닥에서 잤는데 철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집으로 가자. 지금요? 그래. 오늘부터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철민이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민혁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민혁 씨 괜찮아요? 꿈만 같아요. 민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민준이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민혁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철민이 먼저 탔습니다. 민준이 민혁을 손짓했습니다. 타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민혁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민혁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봤어요? 저 이제 가족을 찾았어요. 민혁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철민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민혁아, 괜찮니? 네, 할아버지. 민혁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행복해서요.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행복하게 살자.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민혁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곳으로.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깨끗한 시트, 따뜻한 이불. 잠시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민혁이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방, 큰 창문, 책상, 옷장. 여기가 할아버지 댁. 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침대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 씨, 일어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혁이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민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너무 잘 잤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편한 침대는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내려오세요. 네, 씻고 바로 내려갈게요. 민혁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욕실, 깨끗한 세면대, 새 칫솔과 수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10분 후 민혁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철민이 신문을 읽고 있다가
민혁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잤나? 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민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라. 많이 먹어야 해. 철민이 민혁이 앞에 국을 놓았습니다. 가정부가 따뜻한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도련님. 민혁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편하게 먹어. 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야. 민준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혁 씨, 오늘 할 일 있어요? 아니요, 특별히. 그럼 쇼핑 갈까요? 옷이랑 필요한 거 사러. 하지만 민혁이 망설였습니다. 작업복만 있어도. 작업복은 이제 필요 없어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법대생한테 어울리는 옷을 사야죠. 그때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누군데? 철민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이수진 여사님이십니다. 철민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혁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요?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현관에 계십니다.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할아버지.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알아. 철민이 민혁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어. 언젠가는 만나야 해. 민혁은 다시 앉았지만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잠시 후 50대 초반의 단정한 여인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민혁을 보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혁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쳐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앉으시오. 철민이 말했습니다.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민혁과는 테이블 반대편이었습니다. 민혁아.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야.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나 몰라라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민혁아. 이수진이 손을 뻗었습니다. 민혁이 의자를 뒤로 빼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했어. 이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왜 날 버렸어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왜 형은 데려가고 나만 고아원에 버렸어요? 버린 게 아니야. 이수진도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식탁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오.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쌍둥이였어. 너랑 민준이. 민혁은 고개를 돌린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내 아버지랑 이혼하게 됐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혼 위자료도 받지 못했고 갈 곳도 없었어.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도 가난했고 엄마 혼자 애들을 키울 수가 없었어. 그럼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야죠.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이수진이 철민을 보았습니다. 도연이 편만 드셨어. 이혼할 때도 엄마를 쫓아냈어. 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네. 엄마는 선택해야 했어.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 다 굶길 수는 없었어. 그래서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키우려고. 그래서 나를 버린 거예요? 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입양될 줄 알았어. 너가 행복하길 바랬어. 이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금방 좋은 집으로 갈 거라고. 입양 안 됐어요. 아니,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민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고아원에 있었어요. 부모 없는 애라고 놀림받으면서. 미안해. 이수진이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확인하러 갈 용기가 없었어.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한테 연락을 받았어.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혁이를 찾았다고. 그래서 엄마도 너를 봐야 할 것 같았어. 의무감으로 오신 거예요? 민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그리워했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이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너랑 민준이.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이수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서 20년을 버텼어. 이수진이 사진을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엄마는 이제 너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민혁은 사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이 사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혁아, 엄마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이수진이 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알아줬으면 해. 민혁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혁아, 내 어머니도 힘드셨어. 할아버지까지.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전 아직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민혁이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민혁 씨, 잠깐만요. 이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철민이 한숨을 쉬며 이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을 주시오. 민혁이가 상처가 깊어서 그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래요. 잘못하셨어. 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민혁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죠.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어머니 편을 드시는 거예요? 민혁이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요? 민혁이 비웃었습니다. 자식을 버린 걸 어떻게 이해해요? 어머니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럼 둘 다 데리고 가서 같이 굶으면 되잖아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왜 나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몰라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사는 게 어떤 건지, 부모 없다고 놀림받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아버지를 일찍 잃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 그건 다르잖아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은 20년 동안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요. 운이 좋았죠. 민준이 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혁 씨,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민준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요? 어머니가 속죄할 기회를.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연락도 안 하셔서 서운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어머니도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머니 자업자득이에요.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더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혁 씨, 한 번만 생각해봐요.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지,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응?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민준이 민혁을 안아주었습니다. 급하게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민혁은 민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형제는 정원 벤치에서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철민의 간곡한 설득으로 민혁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수진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 오후 2시 민혁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이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혁 옆에 앉았습니다. 불러줘서 고마워. 이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평생 안 만나줄 줄 알았어. 할아버지가 부탁하셔서요. 민혁이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아, 엄마가 할 말이 많아.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들을 준비는 됐어요. 민혁이 여전히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이니까. 엄마는 정말 미안해.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 20년 넘게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하셨죠. 민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안 찾아오셨어요? 못 갔어. 무서웠어.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가 엄마를 미워할까봐. 그리고 엄마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럼 지금은요? 민혁이 이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용서하세요? 아니, 지금도 용서 못해.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니?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번에 보여주신 거요. 민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 이수진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랑 민준이를 낳아서. 내 아버지도 정말 기뻐했어. 아버지가요? 민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쌍둥이 아들이라고 정말 좋아하셨어. 이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 이름도 미리 지어놨어. 민준이, 민혁이. 민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이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밥도 못 먹이겠더라. 그래서 저를 버린 거죠. 민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양될 줄 알았어.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 이수진이 민혁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쌍둥이는 인기가 많아서 금방 좋은 집으로 간다고. 민혁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입양 안 됐어요. 미안해. 이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럼 형은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키우셨잖아요. 민준이는. 이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데리고 갔어.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 왜요? 일하면서 혼자 키우는 게. 그러다 너의 아버지가 민준이를 데려간다고 했어. 그럼 형도 잃은 거네요. 민혁이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그래.
민준이도 5살 때 아버지한테 갔어.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는 혼자였어. 두 아들을 다 잃은 거야. 민혁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혁아. 이수진이 사진을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네가 가져. 엄마는 이제 너를 직접 볼 수 있으니까. 민혁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갓난아기 시절의 자신과 형. 어머니. 응? 전 아직 용서할 준비는 안 됐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알아. 엄마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엄마가 노력할 수 있게 기회만 줘. 기회요? 응.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이수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민혁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민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처럼. 고마워, 민혁아. 이수진이 민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아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장암이래요. 이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네. 3기래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세상에. 이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민혁이를 찾은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더 슬퍼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막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이수진이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이겨내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야 저도 가족이 있는 것 같아서. 민혁아, 넌 이제 가족이 많아. 이수진이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그리고 엄마도. 민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 앞으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민혁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이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이지. 엄마는 언제든 네가 원하면 달려갈게. 2개월 후 민혁은 서울대 법대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마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윤재희가 달려왔습니다. 제이야. 너 1차 시험 성적 나왔어? 응, 나왔어.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과 2등. 헐, 대박. 역시. 제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수석 합격자답네. 너는? 나는 그냥 중간. 제이가 웃었습니다. 너랑은 비교도 안 돼.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민준이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아. 형님. 민혁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시험 잘 봤다며? 축하해.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할아버지가 찾으셔. 회사로 좀 와.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금요? 응. 급한 일이래. 민혁이 가방을 챙기며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제이야, 나 먼저 갈게. 응, 조심히 가. 성민그룹 본사 회장실. 민혁과 민준이 들어서자 철민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왔구나. 앉아라.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철민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철민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 지난주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검사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췌장암이래. 철민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3기. 민혁과 민주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췌장암 3기라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치료는요? 민혁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어렵대.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철민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라. 할아버지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췌장암 3기가. 민준도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 최선의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알아. 최선을 다할 거야.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철민이 두 손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 둘을 다시 만난 게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민준이 철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꼭요. 그래, 할아버지 힘내실 거예요. 민혁도 철민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철민은 두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 둘이 있어서 할아버지는 행복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이를 찾은 게 하늘이 준 선물 같아. 할아버지.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를 만나서 할아버지는 후회 없어. 철민이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법대 가는 것도 보고 꿈을 향해 가는 것도 봤으니까.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민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이럴 수 없어요. 괜찮아. 철민이 두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싸울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철민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철민이 두 손자를 보았습니다. 너희 어머니한테도 말했어. 어머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수진 씨가 요즘 한국에 머무르고 있잖아.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너희를 보고 싶어 하시더구나. 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혁아,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니? 철민이 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내 어머니랑 자주 만나줘라. 철민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원 치료받는 동안 민혁이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다, 민혁아. 철민이 민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둘. 철민이 두 손자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야 해. 알았지?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민혁아,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라. 철민이 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꼭 그렇게 할게요. 민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민준아. 철민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회사를 잘 이끌어라. 할아버지가 평생 키운 성민그룹을. 철민이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 병원 입원실. 철민은 흰색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민혁과 민주는 병실 소파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학교는 안 가도 되겠냐?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응, 조금 잤더니 좀 낫네. 철민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민혁이 황급히 베개를 받쳐드렸습니다. 고맙다. 철민이 두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너희 둘 수업 빠지면서까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저희는 괜찮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주치의 박민수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괜찮네. 어제보단 낫는 것 같아.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박 교수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2주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혁과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박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철민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종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항암제 반응도 좋지 않고요. 박 교수가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만. 박 교수가 철민을 보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부작용을 견뎌낼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교수, 솔직히 말해주게. 얼마나 남았나? 회장님,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박 교수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민혁과 민주는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철민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알겠네. 고맙네, 박 교수. 죄송합니다. 더 좋은 소식을 드리지 못해서. 박 교수가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혁이 침대로 달려가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제 막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민혁아. 철민이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1년이면 너희랑 함께할 시간이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민준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꼭 나으셔야 해요. 나도 최선을 다할 거야. 철민이 두 손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야지. 만약은 없어요.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꼭 살아나실 거예요. 철민이 두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 둘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철민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야 해. 할아버지, 민혁아, 훌륭한 변호사가 되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철민이 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민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준아, 회사를 잘 이끌어라. 철민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씨 왔구려. 철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수진은 철민의 수척한 모습에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네.
이 정도야. 철민이 웃으려 했지만 힘들어 보였습니다. 민준이 이수진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6개월에서 1년이래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시한부.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수진이 철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민혁이를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수진 씨. 철민이 이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혁이 잘 부탁하네. 할아버지가 없어도 어머니가 곁에 있어달라고. 걱정 마세요. 이수진이 민혁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엄마한테 와봐. 이수진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민혁이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수진이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할아버지 대신. 민혁은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 후 저녁, 철민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 식탁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혁, 민준, 이수진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이수진이 철민 앞에 국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좋아하시는 거라고 민준이가 말해줬어요. 고맙네. 철민이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수진 씨 손맛이 그리웠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맛이 없었습니다. 철민이 국을 한 숟갈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철민이 숨을 힘들게 쉬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민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119 불러요. 이수진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민혁은 철민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철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슴 통증 호소하시고 호흡곤란이에요. 민준이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철민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시죠.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민혁, 민준, 이수진이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 철민은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혁, 민준, 이수진은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겠죠?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민준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요. 1시간 후 박민수 교수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님.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박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더 커졌습니다. 간으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간으로요? 이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네. 이번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위험합니다. 박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막 할아버지를 알게 됐는데.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곁을 지키는 것뿐이야. 형님,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면서 힘내실 거야.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세 사람은 응급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은 의식을 되찾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에 민혁과 민준이 들어갔습니다. 철민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너희들. 철민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리셔서 다행이에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철민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꼭 형제로 잘 지내야 해.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로 의지하면서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회사 일은 민준이한테 맡기고. 철민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혁이는 법률 자문으로 회사를 도와줘. 알겠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고아지원재단을 꼭 만들어라. 철민이 두 손자를 보았습니다. 민혁이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우라고. 꼭 만들겠습니다. 민혁이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행복했어요.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아쉽지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은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나으셔야 하는데. 민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곁을 지키자. 응.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세 사람은 복도 의자에 앉아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때문에라도 힘내세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2주 후 기적처럼 철민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혁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형법 교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민혁아, 공부하니? 할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민혁이 교과서를 덮으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응, 조금 잤더니 좀 낫네. 철민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민혁이 베개를 받쳐드렸습니다. 형법 공부하는 거냐? 철민이 교과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철민이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아, 너 할아버지를 용서했니? 용서요? 민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년 넘게 널 못 찾은 것.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이 철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도 몰랐던 일이잖아요. 민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고모네 집에서 항상 혼자였어요.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어요. 민혁아, 할아버지, 형님, 그리고 어머니까지. 민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철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철민이 민혁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미녀가.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철민이 물었습니다. 희망씨앗재단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됐어요. 민준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철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민준이 서류를 철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사업으로 고아원 아이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잘했다, 민준아. 철민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그리고 민준이 민혁을 보았습니다. 민혁이를 재단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요. 저요? 민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철민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적임자야. 하지만 내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야. 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서울대 법대에 간 이야기. 민혁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고맙다, 민혁아.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혁이를 성민그룹 법률자문으로 임명하는 이사회 안건도 준비했어요. 법률자문이요? 민혁이 눈이 커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당연하지. 민준이 웃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고 할아버지 손자니까.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바로 임명할 거야. 철민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둘이 정말 잘 지내는구나. 철민이 두 손자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아, 민혁아. 이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삼계탕을 끓여왔어요. 삼계탕? 철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요. 이수진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 나타났습니다. 와, 맛있겠다.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시니 할아버지가 빨리 나을 것 같네. 철민이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챙겨드려야죠. 이수진이 웃으며 국그릇을 따랐습니다. 민혁아. 이수진이 민혁에게 국그릇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민혁이 받으며 웃었습니다. 이수진은 민혁의 미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이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랬지.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를 원했어.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뻐했어요. 아버지가요? 민혁이 물었습니다. 응. 이수진이 민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이름도 미리 지어놨어. 민준이, 민혁이. 정말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너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야. 철민이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그러더구나.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면 민준, 민혁으로 이름을 지을 거라고.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이름을. 그래. 이수진이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철민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지. 철민이 웃었습니다. 돌잔치도 크게 준비하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그래.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 둘이 아기였을 때, 이수진은 쌍둥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철민도 도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병실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세 사람이 일어서려 할 때 철민이 불렀습니다. 미녀가, 민준아, 수진 씨. 네, 할아버지. 세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한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모두를. 할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다시 갖게 돼서 정말 행복해. 저희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민혁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 이렇게 빨리 회복하실 줄 몰랐다고. 우리 때문일 거야. 이수진이 두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힘내시는 거지. 그럼 우리도 더 힘내야죠. 민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래.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봤어요? 할아버지가 좋아지고 계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강하신 분이야. 꼭 이겨내실 거야. 응.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병원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회복하고 있다는 희망.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꼭 나으셔야 해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별빛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민혁이가 훌륭하게 자랐어. 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안심이야. 철민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손자들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철민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후, 봄, 창밖으로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성민그룹 회장 집무실에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법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희망씨앗재단 관련 법률 검토 끝났어요. 민혁이 서류를 책상에 놓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이 서류를 받아보며 웃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명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어. 50명이나요? 민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도 호응이 좋고. 민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요. 민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민준도 창밖의 벚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가셨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응. 어머니랑 함께 가셨어. 민준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결과 나올 거야.
그때 민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민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민혁아. 철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다. 민혁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종양이 많이 줄었어. 철민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구나. 정말요? 민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와, 할아버지 정말 잘 됐어요. 민준이 민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래? 무슨 일이야? 형님, 민혁이 전화를 스피커로 바꿨습니다. 할아버지 종양이 줄었대요. 정말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민준아. 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겨냈다. 할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너희 둘 덕분이야. 철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너희가 곁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힘낼 수 있었어. 할아버지,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나으시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계속 좋아지실 거래. 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축하 파티하자. 네, 저희가 준비할게요. 민준이 환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형님, 정말 잘 됐어요. 민혁이 기쁨에 벅차 말했습니다. 그러게, 할아버지가 정말.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연락해야지.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강철민의 저택 거실. 테이블에는 철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철민은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혁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민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종양이 줄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고맙다, 민혁아. 철민이 잔을 받았습니다. 이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이수진이 케이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촛불을 켰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고 불 끄세요. 소원은 이미 다 이뤘는데 뭘. 철민이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한데. 철민이 촛불을 껐습니다. 민준이 케이크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 말씀 있으시죠? 응? 다음 달 은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철민이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음 달에 은퇴하려고 해. 정말요? 민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철민이 웃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도 좀 쉬고 싶구나. 철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둘한테 주는 선물이야. 철민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 2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민준이 반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끼던 반지예요? 그래.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결혼할 때 할아버지가 준 거야. 철민이 반지 하나를 민준에게, 다른 하나를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너희 둘이 형제로 잘 지내라는 의미야.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반지를 보면 서로를 생각하고. 민혁과 민준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소중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보면서 형제애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철민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민혁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네. 철민이 이수진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챙겨야죠. 이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들인데요. 민준아, 내 어머니도 잘 모셔라.
철민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던 분이야.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성민그룹 주주총회장, 임직원들과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 철민이 섰습니다. 오늘로써 저는 성민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새로운 회장은 강민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키우신 성민그룹을 잘 이끌겠습니다. 민준이 객석을 보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강민혁을 법률 자문으로 소개합니다. 민준이 민혁을 손짓했습니다. 민혁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민혁이 인사했습니다. 형님을 잘 보좌하여 성민그룹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철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손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5년 후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묘지, 강도연의 무덤 앞에 네 사람이 섰습니다. 30대가 된 민혁은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윤재희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덤 앞에 국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한 달 전에 평안히 가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히 쉬셨어요. 민혁이 국화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요? 민혁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응.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 잘 지내라.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 약속 지키고 있죠. 민혁이 웃었습니다. 우린 형제니까. 민준이 민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민혁이 무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희망씨앗재단이 5년 동안 500명의 고아들을 지원했어요. 형님은 회사를 훌륭히 이끌고 계시고, 민혁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저는 공익 변호사로 약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민혁이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아기도 태어날 거예요. 제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행복해요. 네 사람은 묵념했습니다. 잠시 후 무덤을 떠나며 민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민혁의 손에는 아버지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도 똑같은 반지가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10년 후 희망씨앗재단 10주년 기념식장. 무대 위에 40대가 된 민준과 민혁이 나란히 섰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희망씨앗재단이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지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사명입니다. 민혁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민혁이 객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형제는 다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빠, 민혁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재단 10주년 행사 잘 마쳤어요.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준이 무덤을 쓰다듬었습니다. 형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할 일도 있어요. 민혁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응? 고마워요. 민혁이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동생으로 받아줘서. 무슨 소리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형제였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무덤을 떠났습니다. 석양이 두 형제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걸음. 하지만 이제는 같은 마음. 두 형제는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에 낀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할아버지의 뜻, 형제의 약속, 모든 것이 그 반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혁과 민준, 똑같은 얼굴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형제. 한 명은 재벌가의 따뜻한 품에서, 한 명은 고아원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철민 할아버지는 민혁에게 잃어버린 20년을 돌려주려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꿈을 향한 기회, 그리고 진정한 형제를 찾아주었습니다. 비록 철민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두 형제의 가슴 속에, 그리고 희망 씨앗 재단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민혁과 민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